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머물러 온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본체는 부인 이순자 씨, 정원은 옛 비서관인 이택수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을 전두환 씨 자금으로 구입하고 명의만 옮긴 차명 재산으로 보고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21년 10월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는 한 달 뒤 숨졌고 1심 법원은 3년이 지나 각하로 결론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두환 씨가 숨져 정부의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는 앞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도 대부분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네가 좀 해주라. 2013년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자 남은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전 씨 일가가 상당한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손자의 입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 학자금을 지원해 주실 때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고 계신 아주머님들의 계좌를 사용해서 저에게 돈을 전 씨가 끝내 내지 않은 추징금은 867억 원, 특별법 등으로 소급 입법하지 않는 한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규제법이라는 법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통과돼야만이 자손들한테 넘어간 비자금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고 전두환 씨 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고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군사보호구역에 위치한 경기도 파주의 한 야산. 길을 따라 들어가니 탁 트인 전망대가 나타납니다. 바로 앞 강을 따라 민간인 통제선이 보이고 저 멀리 북한 땅도 보입니다. 전망이 좋아 주민들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네, 여기 날씨가 맑으면 저 북한 저기 지금 인공기까지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전망대 부지에 2년 전 숨진 뒤 자택에 보관 중인 전두환 씨의 유해가 묻힐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6년 전 회고록에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사망 당시 유족 측도 휴전선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과 일부 주민들은 즉각 반대에 나섰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 다 꺼려하는 사람을 꺼려하는 지금 그 유해가 저희 동네에 온다는 게 좋지 않죠. 파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화해의 상징적인 장소에 군부 독재, 민중 탄압의 상징인 전두환이 묻힐 자리는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평화통일에 큰 관심이 없어요. 80년 5월 강주도 사실은 북의 도발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인민을 죽인 명분이 되는 것처럼 전 씨 측은 최근 사유지인 전망대 주변 5,600여 제곱미터를 5억여 원에 매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에게 끝내 못 받아낸 추징금만 922억 원에 달한 가운데 김경일 파주시장은 SNS에 전두환의 파주 안장을 결사 반대한다며 행정 절차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동향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전두환 일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우원 씨는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입니다. 세 차례 결혼 이력이 있는 전 씨는 두 번째 부인과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중 둘째가 폭로전에 나선 겁니다. 세 번째이자 현재 부인은 연기자 출신의 박상아 씨. 전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도에 분노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해외에서 저희에게는 일을 한다고 거짓말하고 바람을 쭉 펴오셨기 때문이죠. 어머님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암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전 씨는 숙부이자 전두환의 막내 아들인 전재만 씨에 대해서도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대규모 와인 양조장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전재만 씨는 한때 전두환의 비자금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입니다. 검은 돈의 냄새가 납니다. 아버지는 물론 숙부에 대해서도 검은 돈 의혹을 제기한 건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전 씨는 비자금 추적에 도움이 될 정황을 밝히겠다며 우선 자신도 타인 계좌를 통해 학비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학자금을 지원해 주실 때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고 계신 아주머님들의 계좌를 사용해서 저에게 돈을. 또 이혼한 어머니가 받은 위자료도 은행 인출이 불가능해 매번 지인으로부터 찾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 일가의 호화 생활도 폭로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호화 호텔에 몇 층씩 빌려가면서 풀코스로 가족들 전원이 음식을 시켜 먹고 전 재산이 25만 원밖에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자신도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았지만 5.18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에는 비할 수 없을 거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5.18 사태에서 죽은 자들, 불구가 된 자들, 그분들의 가족분들, 자녀분들이 받았을 정신질환의 크기가. 전 씨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 일부가 성범죄 등을 상습적으로 했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폭로에 대해서도 전재용 씨는 피해를 보게 된 지인들께 너무나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다며 아들의 폭로 내용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5.18 단체 측은 죗값을 치르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후손들이 치르게 돼 있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추징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